히말라야 글로벌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9월에 첫 웨비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신제품 웰스파 AO의 기회로 뜨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오늘 웨비나가 열정을 더욱 불러일으켜주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웨비나에 모신 강사님은요, 사실 이분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사회생활이라는 걸 하게 되는 게 보통의 순서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사장님께서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0대 백만장자가 되어서 결과로 증명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뉴스킨 비즈니스의 레버리지가 어떤 건지 제대로 알려주실 프레지덴셜 앰버서더 박지훈 사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지훈입니다. 네, 미국에서도 지금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 어디에 계세요? 지금? 저는 지금 시카고 근처에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미국 너무 가고 싶네요. 너무 반갑고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네, 최고의 레버리지. 미국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발음이 신경 쓰이네요. 미국의 어, 최고의 레버리지 뉴스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은 다 다를 겁니다. 근데 그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득과 시간이, 돈과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과 시간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십니까? 돈을 더 벌고자, 돈을 더 많이 벌고자 시간을 많이 쓰십니까? 아니면 시간을 많이 벌고자 돈을 일부 포기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세상 많은 직업들이 이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벌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녁에도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더 많은 시간 일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고요. 또 반면에 요즘엔 젊은 세대 분들은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있대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연봉이 1억이 넘는 한국의 연봉이 1억이 넘는 대기업에 상당히 많은 젊은 사람들이 퇴사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시간, 자기의 환경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득을 일부 포기하는 거죠. 음.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으세요? 더 돈을 많이 벌고자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아니면 시간을 벌고자 소득을 포기하십니까?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소득과 시간을 동시에 소유할 수 있는 일을 하시고 싶을 겁니다. 그죠? 돈과 시간을 동시에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 맞지만 아마 그런 일이 거의 없죠.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직업들이 돈과 시간을 동시에 소유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몇 안 되는 일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그 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레버리지라는 것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돈과 시간을 동시에 소유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내가 선택하는 직업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레버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의 저자 론 무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일반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 더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다. 전 세계 많은 부자들은 모두 다 레버리지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럼 레버리지가 뭘까? 오늘 이 시간 레버리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깊게 얘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레버리지가 뭐냐면요. 이게 레버리지예요. 요거가 레버리지입니다. 한국말로 지렛대, 그리고 영어로 레버리지.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말이죠. 이 지렛대를 언제 쓸까요? 이 레버리지를 언제 활용할까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거운 물건이 있습니다. 이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우리는 지렛대를 활용합니다. 만약에 이 물건이 100kg다. 100kg짜리 물건이다. 원래는 100kg를 들기 위해서는 100kg만큼의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도구를 활용하게 되면
100kg만큼의 물건을 들어 올릴 때 100kg가 아니어도 한 50kg만큼의 힘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 100kg의 물건을 들어 올릴 수가 있죠. 이게 레버리지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어떨 때 쓰이냐면 더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들어 올릴 때, 더 적은 시간으로 큰 시간을 벌 때, 더 적은 노력으로 큰 노력을 벌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레버리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야가 어디냐 보면 부동산이지 않을까. 부동산에서 레버리지란 단어를 많이 쓰죠. 우리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볼게요. 5억짜리 아파트를 들어 올리려면 얼마가 필요하죠?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살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5억이 필요해요. 5억짜리를 들어 올리려면 5억이 필요하다. 근데 대부분이 5억짜리 아파트를 5억 주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5억짜리 아파트를 5억 주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내 수중에 1억만 있다고 하더라도 5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가 있습니다. 1억으로 5억을 들어 올린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지렛대, 레버리지를 활용하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레버리지, 나머지 4억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서의 대출을 이야기합니다. 내 수중에 1억이 있고 은행에서 4억을 대출받으면 총 5억이 됐죠? 5억짜리 아파트를 충분히 들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1억으로 5억짜리 아파트를 들어올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내가 산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됐어요. 기분 좋죠? 10억이 됐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럼 내 수중에 10억이 생겼죠? 그 중에서 내가 은행에서 받은 대출 4억을 갚고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1억을 제외하면 내가 얼마를 벌었죠? 5억을 벌었습니다. 1억을 가지고 5억짜리 아파트를 들어올리면서 5억을 벌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레버리지예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레버리지에.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이 있다. 이 일을 하려면 100시간이 드는 일이 있습니다. 100시간짜리 일이 있어요. 내가 10시간씩 일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100시간의 일을 하려면 열흘 동안 일을 해야겠죠. 근데 내가 10시간씩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겁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거죠. 직원이라고 하는 지렛대, 직원이라고 하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나와 내가 고용한 직원들이 함께 일해서 내가 9명의 직원을 고용하면 나까지 10명이죠. 10명이 10시간씩만 일해서 100시간을 들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사는 겁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직원이라고 하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효율을 높이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적은 노력으로 큰 노력을 들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고3 수험생 자녀를 두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아니면 내가 고3 수험생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스타벅스에 가서 열심히 수학이랑 영어를 독학하는 것과 강남에 있는 대치동에 있는 학원에 가서 유명한 선생님께 과외를 받는 것과 둘 중에 어떤 것이 노력적으로 효율이 높을까요? 강남에 저희 집에서 이제 강남이 가까운데 강남에 있는 파락군의 사교육비가 얼마냐면요. 정말 우습게 800만 원, 900만 원씩 씁니다. 1000만 원 가까이 써요. 처음에 그게 장난인 줄 알았는데요. 4, 500 쓰는 건 우습게 써요. 우습게. 음. 그게 강남 파락군이에요. 그 말만 하는 강남 파락군. 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살려고 할까? 아이들 교육 때문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사교육에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붓습니다. 이유는 그게 훨씬 더 노력 대비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게 강남. 그러면 어떤 레버리지를 쓴 거죠? 강남에 있는 학원, 강남에 있는 과외 선생의 레버리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더 노력의 무게를 올렸죠. 이해되시나요? 제가 지금 레버리지에서 여러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자면 내가 인풋 대비 분명히 아웃풋이 있을 겁니다. 인풋을 하면 아웃풋이 있겠죠. 가장 효율적인 인풋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레버리지예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나한테 아주 긴 지렛대를 갖다 주면, 그리고 아주 튼튼한 지렛대를 갖다 주면 난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대요. 나한테 아주 길고 튼튼한 지렛대를 갖다 주면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다. 그것이 레버리지입니다. 뉴스키는 어떤 일이냐라고 한다면 이런 일입니다. 제품을 유통하고요, 사업을 유통하는 일, 이 두 가지가 뉴스킨의 전부예요. 뉴스킨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요? 제품을 유통하고요, 사업을 유통합니다. 이게 뉴스킨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면요, 야, 그래? 그럼 뉴스킨 파는 일인가? 나 파는 거 못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파느냐 팔지 않느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서 제가 얘기 드렸죠. 내가 원하는 것이 시간과 돈을 동시에 소유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원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면 그런 일들은 공통점이 뭐가 있다고요? 레버리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다. 그러면 파느냐 팔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레버리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팔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의사나 교수라면 내 지식을 팔 거고요. 내가 서비스업을 하고 있다면 서비스를 팔 거고, 내가 뭔가 물건을 팔 거고, 무언가 팔아야지만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내 시간을 팔든, 내 노동을 팔든. 파는 거, 안 파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레버리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레버리지가 있다면 그 레버리지가 얼마만큼 기냐, 얼마만큼 튼튼하냐. 우리가 이것을 보고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뉴스킨에 여러 가지 지렛대가 있지만 제가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얘기 드릴 거예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뉴스킨은 돈을 버는 방법이 제품을 파는 것, 그리고 사업을 파는 것, 이 두 가지로 돈을 번다면 반드시 그 영역 안에 레버리지가 분명히 존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품의 레버리지를 설명드릴게요. 제품을 유통해서 돈을 번다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그 제품력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내가 제품을 유통해서 돈을 버는데 그 제품이 제품력이 굉장히 질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그건 레버리지가 굉장히 낮겠죠. 근데 제품이 굉장히 좋다면 레버리지가 굉장히 좋을 겁니다. 뉴스킨의 제품력을 설명하고자 할 때 몇 가지 사실을 좀 전달드리는데요. 몇 가지 사실만 전달드릴게요. 뉴스킨에서 만드는 이 뷰티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이 뷰티 디바이스, 피부 미용 기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피부 미용 기계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대인들 굉장히 바쁘죠. 어딘가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지만 시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가 요즘에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내 피부에 맞는, 내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기계, 괜찮은 거 하나 구매해서 내가 집에서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간에 문지르면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 기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시장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냥 가정에 하나 방문하면, 그냥 내 주변 친구네 방문해도 피부 미용 기계 하나 두 개쯤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 시장이 되게 커졌구나라고 느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유로모니터라는 곳에서 궁금했던 거예요. 유로모니터는 어떤 곳이냐면 전 세계의 정말 다양한 키워드들을 가지고 리서치하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그 신뢰받을 수 있는 리서치 기관입니다. 유로모니터라고 하는 곳은 50년 됐고요, 설립된 지. 그리고 설립된 지 50년이 됐고, 이 기관에서는 200개국이 넘는 곳에, 그리고 한 1000명이 넘는 조사관을 파견해서 그 나라에 있는 산업, 경제, 국가, 문화 모든 것을 키워드를 분석해서 발표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유로모니터가 발표하는 자료에 따라서, 발표한 내용에 따라서 많은 거 참고합니다. 유로미터가 궁금했던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증가하고 있는데 어느 회사의 그 제품들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을 거냐, 아니면 어떤 제품을 사람들이 가장 만족하고 있을 거냐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2016년에 처음으로 뷰티 디바이스 시장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유로모니터가 판단하기를 전 세계에서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서 뉴스킨 제품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구나.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뷰티 디바이스 안에서는 뉴스킨 제품을 가장 많이 만족하고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어요. 2017년이 됐습니다. 2017년에 또 유로모니터가 궁금한 거죠. 이 시장이 더 커졌어요.
그럼 이 더 커진 시장 안에서 어떠한 순위 변동이 있을까 조사해 봤더니, 뉴스킨이 여전히 1등이더라. 한 번 1등과 두 번 연속 1등은 다르겠죠. 그렇게 뉴스킨은요, 네, 6년 연속으로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6년 연속으로 전 세계 뷰티 디바이스 시장, 소매 매출액, 그리고 소비자 만족도 여러 부분에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뉴스킨, 우리 광고하는 거 본 적 없으실 겁니다. TV 광고, 인터넷 광고 본 적 없으실 거예요. 매스미디어 광고 아무도 본 적 없어요. 사람들 광고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쉽게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이 제품을 사용했더니 이 제품이 충분히 만족스러웠고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충분히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닐까. 전 세계 1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 자체만으로 뭔가 설명이 필요 없죠.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그 뷰티 디바이스 시장보다 더 강력한 시장이 다이어트 시장이겠죠? 바디 매니지먼트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그러면 유로모니터가 또 궁금한 거죠. 이 바디 매니지먼트 시장에서 어떤 회사의 제품이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팔리고 있으며 만족도를 주고 있을까? 했더니 이 기준으로 2021년에 다이어트 시장을 조사해 봤더니 한국 시장에서 티알라이니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더라. 그리고 또 1년 뒤에 또 조사해 본 거죠. 2022년도에는 어떨까? 2022년도에도 티알라인이 티알고라고 하는 파마넥스 제품이 다이어트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을 의해서 팔리고 있더라. 그래서 2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시장, 바디 매니지먼트 시장 1등을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1등, 우리나라 1등, 한국 1등.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1등인 것이 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겠죠?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쓰고 좋아한다고 해서 그 제품이 좋은 제품이냐라고 하기엔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쓰고 바르는 제품이라면 당연히 그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뉴스킨 파마렉스 제품은 PDR이라고 하는 미국 의사 처방 참고집에 상당수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PDR의 제품이 등재됐다라고 하는 것은 약물의 안정성과 효능이 FDA에 입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제품이 효과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가장 까다롭다고 얘기하는 호주 식약처 TGA에서는요, TRM이라고 하는 제품이 비만 치료제로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등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뉴스킨 제품은요, 우리는 어떤 제품을 쓰면 주관적으로 이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 나의 느낌으로 판단하죠. 근데 어떤 제품을 아주 다각도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관과 협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기관과 협회를 통해서 뉴스킨은 상당히 많은 상을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수상을 받아왔는데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2023년에 또 글로벌 그린 뷰티 어워드에서 뉴스킨이 시상을 받았습니다. 2020년에도 받았고요. 이 글로벌 그린 뷰티 어워드에서 시상을 받은 게 왜 알려드리냐면 이 어워드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굉장히 재밌어요.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냐? 첫 번째, 어떤 회사의 제품이 가장 플라스틱을 쓰지 않느냐? 두 번째, 어떤 회사의 제품이 가장 인체에 무해하냐? 세 번째, 어떤 회사의 제품이 가장 지구를 살리는데 앞장서고 있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항목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런 평가된 기준을 가지고 조사해 봤더니 뉴스킨이 그런 기업이구나라고 해서 골든상을 시상을 받았습니다. 2020년, 2023년.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이런 거죠. 뉴스킨 제품이 어떤 제품이야? 지금 전 세계 1등이야. 사람들이 참 많이 좋아해. 광고 한 번 없이 사람들이 그냥 쓰는 걸로 인해서 만족감이 굉장히 커. 그리고 그 제품이 굉장히 안전해, 효과가 있어.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무해하고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기업이야. 이게 뉴스킨의 컨셉입니다.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뉴스킨은 300여 가지 이상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생활하는 데 쓰는 생필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이를 닦고 세수하고 샤워하고 로션 바르고 뭐 등등 모든 생필품들 그런 생필품들을 성인 한 명이 평균 20만 원 정도로 구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추가적인 지출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쓰고 있는 제품 이미 나는
뉴스킨이 아니어도 어떤 생필품에 돈을 지출하고 있겠죠. 내가 쓰고 있는 브랜드를 뉴스킨으로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 이 제품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이 든다면. 두 번째, 이 제품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고자 한다면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제품에 만족했다면 주변에 이 제품을 전달하는 겁니다. 광고하는 거죠. 그렇게 나로 하여금 20명 정도의 소비자를 만들게 되면 나는 뉴스킨에서 대리점이 되고요. 대리점이 되면 100만 원씩 돈을 벌 수 있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게 뉴스킨에서 돈을 버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어렵지 않죠? 제품의 레버러지, 제품의 제품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제품이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세상에 검증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이미 전 세계 1등, 우리나라 1등 검증이 된 제품을 가지고 나한테 맞는 내 주변의 매니아 소비자 4명, 그리고 4명을 통한 4명, 나를 통한 20명의 소비자 만드는 거. 우린 슈퍼 세일즈. 여기서 혹시 영업, 판매하는 거 자신 있다 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뉴스킨 사업을 이제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 한 10년 정도 이제 가까이 하면서 나 진짜 영업은 판매하는 건 자신 있어 하는 분 별로 만난 적 없어요. 한 2분 있었나요? 슈퍼 세일즈맨 하는 게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 내가 제품을 쓰고 만족했을 때 내 주변에 4명에서 20명 정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100만 원을 버는 게 뉴스킨의 첫 번째 사업 소득 구조다. 두 번째, 사업의 레버러지입니다. 제품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면 두 번째 구조는 사업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두 번째 돈을 버는 방법이죠. 사업의 레버러지. 사업하면요. 많은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업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비즈니스 모델이 프랜차이즈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조그만 가게를 하나 한다. 내가 조그만 옷가게를 하나 한다. 내가 조그만 식당을 하나 한다. 그 식당 하는 사장의 가장 원대한 꿈은 뭐냐면 내 가게처럼 1호점, 2호점, 3호점을 내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주 일반적으로 이어지는 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요. 한국이 프랜차이즈 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주 유례없는 프랜차이즈 공화국. 한국의 프랜차이즈 본사 협회에 들어가면 등록되어 있는 본사들이 매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길만 가면요. 이제 빵집, 동네 빵집 볼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다 프랜차이즈입니다. 카페 다 프랜차이즈. 만화책방도 다 프랜차이즈. PC방도 다 프랜차이즈. 식당, 국수집도 다 프랜차이즈. 전부 다 프랜차이즈. 왜? 앞서 얘기 드렸죠? 가장 비즈니스로 접근하기 쉬운 모델이다.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이유,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력한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지렛대가 상당히 깁니다. 튼튼하고.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많은 프랜차이즈 도전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인터뷰했습니다. 왜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들의 대답 첫 번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어떻게 사는지가 달라지니까요? 라고 대답했대요. 그 어떻게 사는지가 달라지는 건 왜 달라질까? 시간과 돈을 동시에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프랜차이즈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프랜차이즈 모델이 어떤 거냐? 맥도날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맥도날드를 그냥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맥도날드는 그냥 작은 햄버거 가게 중에 하나였는데 그와 비슷한 햄버거 가게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서 지금 현재 많은 차이를 만들어냈다. 한번 상상해 볼게요. 과거에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A 햄버거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맥도날드 가게가 있었고요. 두 개의 가게 다 그냥 조그마한 구멍가게였어요. 과거에 A 햄버거 가게 사장은 하루에 햄버거를 100개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가게 사장도 하루에 햄버거를 100개 팔았어요. 좋아, 여기서 내가 하루에 햄버거를 100개 팔았다라고 하는 건 나한테 오늘 우리 가게에 온 손님이 100명이란 얘기죠. 한 사람당 하나씩 햄버거를 먹는다고 치면 그러면 이 단골 손님이래. 이 가게가 자영업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단골 손님입니다. 단골 손님. 내 햄버거가 하루에 100개씩 팔렸는데 매번 새로운 사람이 와서 햄버거를 먹는 게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비슷한 사람이 와서 내 햄버거를 먹어야 돼요. 그걸 단골 손님이라고 하죠. 내가 옷가게를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같은 사람이 와서 나한테 옷을 사야 되고요. 내가 헤어 디자이너라면 주기적으로 나한테 같은 사람이 와서 머리를 잘라야 돼요. 그 단골 손님이 아주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가게 사장, A 햄버거 가게 사장 둘 다 단골 손님이 100명씩 있었다라고 그냥 보자고요. 단골 손님이 100명씩 있었다. 근데 A 햄버거 가게 사장도 돈을 더 벌고 싶었습니다. 돈을 더 벌고자 한다면 뭐가 필요해요? 레버리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레버리지를 썼느냐? 직원을 더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평수를 더 늘렸어요. 그리고 24시간 동안 일하기로 했습니다. 24시간 일하고 직원을 고용하고 더 평수를 넓혔어. 그래서 목표를 세웁니다. 난 단골 손님을 1000명을 만들겠다. 그리고 나서 맥도날드 가게 사장도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었어요. 목표를 세웁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레버러지를 만들어야겠다. 어떤 레버러지에 대한 목표를 세웠냐면 전 세계에 3만 개의 가맹점이라고 하는 레버러지를 만들어 보겠다. 이 두 개의 레버러지가 좀 다르죠. 어떤 레버러지가 더 긴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이 두 개의 가게 사장이 전부 다 현재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전 세계 3만 개 가맹점이 생겼어요. 그러면 맥도날드 가게 사장 입장에서는 하루에 단골 손님이 100명이었는데요. 갑자기 100명씩 단골 손님을 소유한 3만 개 가맹점을 소유하게 되면서 하루에 300만 명의 단골 손님이 생깁니다. 하루에 300만 개 햄버거가 팔립니다. 만약에 A 햄버거 가게 사장이 300만 개를 햄버거를 팔려면 24시간 동안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과 10년 동안 햄버거를 1000개씩 매일 팔아야 300만 개를 팔 수 있어요. 누군가한테 하루가 누군가한테 10년이 되는 걸 여러분들 보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한테 10일이 누군가한테 100년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프랜차이즈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프랜차이즈를 왜 사람들이 도전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사는지가 달라지니까요. 누군가한테 하루가 누군가한테 10년이고 누군가한테 10일이 누군가한테 100년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한다. 이러한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도전하는 겁니다. 프랜차이즈의 대부죠. 백종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더본 코리아 대표고요. 30가지 이상의 가맹점, 프랜차이즈 본사를 소유하고 있고 수천 개 가맹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종원 되게 부럽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백종원 되게 부럽다고 하니까 와이프는 소유진이 더 부럽대요. 뭐 둘 다 부럽죠? 둘 다 부럽습니다. 우리가 백종원이 부럽고 소유진이 부러운 이유는 프랜차이즈 레버러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부러운 거예요. 그죠? 시간과 돈을 동시에 소유한 그리고 단골 손님을 수많이 소유한 백종원이 부러운 겁니다. 대학 교재입니다. 대학 수업이고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모든 게 나와 있는 프랜차이즈 운영론이라는 수업인데요. 이 책에 보면요. 이 프랜차이즈의 모든 것이 적혀져 있는 이 책에 보면 앞 페이지에 프랜차이즈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종류는 총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 첫 번째 직업 프랜차이즈, 그리고 제품 유통형 프랜차이즈, 사업형 프랜차이즈, 직접 판매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은 총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백종원, 맥도날드, 이게 사업형 프랜차이즈고요. 제가 얘기하는 뉴스킨 네트워크 마케팅이 직접 판매 프랜차이즈라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우리 비즈니스, 뉴스킨 비즈니스의 뿌리는 뭐냐?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강력한 지렛대라면 도전해보자. 프랜차이즈 어떻게 도전하는 건데? 뉴스킨으로 도전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맥도날드와 뉴스킨의 지렛대의 길이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맥도날드와 뉴스킨, 네트워크 마케팅 이게 어떠한 차이가 있길래 프랜차이즈 종류가 나눠져 있을까? 맥도날드 본사는 가맹점이라고 하는 레버러지를 활용한다고 했죠. 가맹점, 강남점, 역삼점, 선릉점, 대치점 가맹점을 통해서 단골 손님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가맹점의 레버리지를 통해서 단골 손님을 확보해서 그 단골 손님이 일으킨 전체 매출에 로얄티를 받아가는 게 맥도날드 오너가 돈을 버는 방법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남점에 100명, 대치동에 100명, 그러면 400명의 단골 손님을 가맹점 4개를 통해서 움켜잡은 거죠. 그럼 4개의 대리점을 소유하면서 400명의 자산에 햄버거 매출에 로얄티를 받는 겁니다. 이게 맥도날드 본사가 돈을 버는 방법. 이거 여러분들 다 충분히 아실 것 같고요.
그럼 뉴스킨은 어떻게 돈을 버느냐? 뉴스킨은 똑같습니다. 가맹점을 분양합니다. 내가 본사가 돼서 가맹점을 분양합니다. 가맹점을 분양했다면 반드시 그 가맹점 안에는 단골 손님이 있어야겠죠. 단골 손님이 없다면 이걸 피라미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맹점이 있다면 단골 손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단골 손님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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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명. 우린 프로 세일즈맨이 아니에요. 충분히 평범한 사람이 20명의 소비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맹점 4개를 소유했고요. 4개를 소유하면서 20명씩 4개 가맹점, 80명의 소비자를 단골 손님을 소유하게 된 거죠. 80명의 뉴스킨 매출에 로열티를 받아가는 것, 그게 뉴스킨 본사로서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맥도날드와 뉴스킨이 돈을 버는 방법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맥도날드는 가맹점을 분양했을 때 가맹점은 또 가맹점을 분양할 수가 없지만 뉴스킨은 내가 분양한 가맹점이 본인도 본사가 되어서 가맹점을 또 분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대는 2대를, 2대는 3대를, 3대는 4대를, 4대는 5대를, 5대는 6대를. 그래서 1대부터 6대까지 확장된 대리점의 권한, 로열티를 받아갈 수 있는 게 뉴스킨 보상입니다. 한번 볼게요. 만약에 1대부터 6대까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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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이렇게 4개씩 6대까지 대리점이 확장이 되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각 대리점에 20명씩의 단골 손님이 있다면 나는 총 몇 개의 대리점이 생기는 거예요? 4개씩 6개니까 24개의 대리점이 생기는 거죠. 24개의 대리점에 각각의 20명씩의 단골 손님이 있다면 480명의 뉴스킨 단골 손님이 생기는 거고요. 480명이 일으키는 뉴스킨 매출에 로열티를 내가 받는 게 뉴스킨 오너로서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본사가 되어서 가맹점을 만든다. 본사만 가맹점을 만들 수 있고 가맹점은 평생 가맹점을 만들 수 없는 것과 내가 본사가 되어서 가맹점을 만들고 가맹점도 또 가맹점을 만들 수 있는 것과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똑같은 프랜차이즈지만 어떤 레버러지가 더 길게 느껴지십니까? 더 강력하고 더 튼튼하고 더 긴 레버러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프랜차이즈는 우리가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레버러지의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내가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이렇게 확장된 대리점을 통해서 대리점이라고 하는 레버러지를 통해서 우리는 시간적 그리고 금전적 여러 가지 레버러지를 통한 소득을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현실성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이건 이론적으로만 있는 일이야. 뭐 이거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뉴스킨 사업을 시작할 때. 제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제가 뉴스킨을 처음 만난 건 뉴스킨 이 피부 때문에 만났습니다. 제 피부가 제 군대를 다녀와서 화농성 여드름이 얼굴에 무지하게 많이 올라왔어요. 피부가 딱 보면 너무 아파 보였습니다. 빨갛고.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취업 준비를 할 때 제 가장 친했던 고등학교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너 그 피부로 면접 보면 다 떨어진다. 너 그 피부로 회사 가서 면접 보면 누가 널 뽑겠냐? 우리 회사에 갈바닉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갈바닉 내가 체험시켜줄게. 갈바닉 쓰면 너 피부 되게 좋아질 거거든. 와서 갈바닉 한번 받아봐. 라고 하는 게 제가 처음에 뉴스킨을 전달받은 거였어요. 그럼 제가 갈바닉을 받으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당연히 갔죠. 당연히 갔지. 이거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갈바닉을 받으러 설릉에 갔었습니다. 설릉에 딱 가서 갈바닉을 받으려고 했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너 갈바닉 받으려면 강의 하나 들어야 돼.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왜냐면 공짜로 갈바닉을 해준다니까 강의를 하나 들었고요. 강의를 들었을 때 뉴스킨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뉴스킨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고요. 그냥 갈바닉을 받고자 강의를 들었고 나와서 갈바닉을 받고 그렇게 제가 뉴스킨의 제품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갈바닉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니까 몇 번씩 주기적으로 또 설릉을 나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업자분들이 생각하기로 취업 준비를 하는 애네, 뭔가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는 애네, 그리고 젊네, 그리고 피부가 안 좋네, 피부는 어차피 좋아질 거고, 성격도 괜찮네, 쟤 리크루팅 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오면 제가 이제 갈바닉을 받으러 가면 정말 많은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거기 뉴스킨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뉴스킨에 대해서 이해가 됐고, 뉴스킨에 대해서 제가 보상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 보상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이게 제가 할 일은 아니지만 상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뉴스킨을 하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저는 앞서 여러분께 질문 드렸던 것 중에 돈과 시간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실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다면 저는 시간을 선택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선택을 했어요. 저는 200만 원, 제가 이 보상을 보니까 200만 원씩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소득을 충분히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제가 계산이 됐습니다. 근데 200만 원 이상은 못 벌 것 같았어요. 200만 원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비자 30명을 만들면 100만 원 번다고 60명 만들면 200만 원 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뉴스킨에 호기심을 갖게 됐고요. 200만 원 내가 만드는 거 정말 3년 정도 열심히 해서 200만 원 권리소득,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소득을 만들면 나 되게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뉴스킨 사업을 결정하게 됐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해나가는데 처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날 반대할 때가 있죠. 더 많죠. 사실 사업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프기도 하잖아요. 저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굉장히 큰 반대를 하셨습니다. 저희 그때 어머님이 저한테 보냈던 카톡이에요. 네, 가슴이 두근대다 못해 신경성 천식이 발작돼서 숨이 차오른다. 진정이 안 된다. 난 무조건 싫다. 스케줄 보면서 그렇게 피부시한 미장원 돌아다니면서 여자들 얼굴 케어하고 그러는 거 너무너무 싫다. 일 같지도 않다. 너 없다고 생각할 거야. 죽었다고 생각할 거야. 일단 나는 너를 안 볼 거야. 이런 카톡을 저희 어머님이 매일 아침마다 저한테 보내셨습니다. 제가 뉴스킨 하러 나가면. 반대하신 거죠. 좋아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냥 우리 아들이 뉴스킨 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님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사실 비단 저 때문만은 아니고 저희 어머님이 그때 정말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셨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비단 저 때문은 아니고 저희 누나 때문이기도 해요. 제가 누나 얘기 잠깐 드리면 저희 누나는 건국대학교 사범대를 다니다가 1년을 다니고 자퇴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대학교를 가겠대. 교대를 가겠대요. 서울교대를 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사범대를 자퇴하고 수능을 4번을 봅니다. 근데 수능을 4번을 보는 동시에 다른 교대도 붙었어요. 뭐 경인교대 이런 데 붙었어. 근데도 안 가더라고요. 본인의 목표는 오로지 서울교대다. 저는 진짜 미친 줄 알았습니다. 우리 누나지만 미쳤구나. 근데 어쨌든 그렇게 결론 사수를 해서 서울교대에 들어가서 선생을 그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하고 임용을 패스해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을 선생님을 해보니까 본인하고 안 맞대요. 그리고 선생을 그만두고 본인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대요. 그래서 부모님께 얘기한 거죠. 나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고 싶은 공부가 있으니까 선생을 그만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미국에 갔어요. 미네소타에 가서 지금도 미네소타에 있습니다. 그때가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뉴스킨 하겠다. 우리 누나는 선생을 그만두고 미국 가겠다. 이게 겹친 거예요.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우리 아들딸이 갑자기 지멋대로 구는데 이거를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우라통이 터진 겁니다. 저희 누나예요. 저희 누나하고 저희 매형하고 이렇게 미네소타에 있죠. 그러다가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제가 팀 엘리트가 되고 팀 엘리트가 된 이후에 팀 엘리트 트립을 갈 때 저희 어머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님하고 팀 엘리트 트립을 갔을 때 찍었던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잠깐 보고 제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어머니예요. 엄마 여기 팀 엘리트 트립 와보니까 어때? 뉴스킨 덕에 생각지도 않던 이 모나코에 와서 너무 꿈같은 날들을 보냈어. 너와 함께 와서 너무 좋아. 지금 여기는 지중해 앞바다, 바로 앞에가 앞바다고 저 뒤쪽은 모나코에 있는 집들. 여기 모나코가 평당 2억 2천이래 그지? 너무 비싸서 돈 있어도 못 올 것 같아. 여기 와서 뉴스킨 사람들 보니까 어때? 에너지도 넘치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누구보다 행복해 보여.
엄마 나 처음 뉴스킨 할 때 엄청 반대했잖아. 막 울고 불고 난리 피웠잖아. 너무 옛날 얘기를 다시 꺼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지금은 그때 그 행동을 후회하십니까? 너의 옳은 선택이었다고 이제는 생각하지. 여기 와서 뉴스킨에 대한 생각이 좀 변한 부분이 있어? 많이 변했지. 뭐, 꼭 오늘뿐이 아니라 너가 진행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변했지. 아까 누나한테 막 연락하던데 뉴스킨 하라고. 그러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 같이 뉴스킨 하는 우리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서로서로 더 협력해서 팀 엘리트도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네,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하고 프랑스와 이제 모나코에서 한 열흘 정도를 여행을 하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 큰 아들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유럽에서 긴 시간 동안 여행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어머님이 참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너가 뉴스킨 정말 잘했다. 그리고 너 뉴스킨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니? 그러면서 누나한테 막 연락하더라고요. 야 너도 뉴스킨 좀 해야겠다. 누나한테 미네소타에 있는 누나한테 연락을 막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인정을 했던 것은 제가 어머님께 뉴스킨을 하면서 보여준 나의 태도도 있겠지만 어쨌든 보여준 제가 하나 증명을 해낸 겁니다.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제가 받았던 연도별 커미션 그래프예요. 여러분들도 그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그 실적조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뉴스킨 하면서 매년 받은 연봉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의 그래프도 볼 수 있을 겁니다.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제가 그래프, 연봉 그래프의 끝점을 이어보니까 계속 그래프가 상승하고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제가 얘기 드리면 저 돈을 계속 많이 벌었어요 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라는 사람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한정적입니다. 저라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노동력도 한정적이에요. 우리가 돈을 더 벌고자 한다면 앞서 평범하게 시간을 더 쓰거나 아니면 나의 능력을 올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더 벌겠지만 이런 그래프를 만들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 그래프가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냐? 레버리지가 있구나. 레버리지가 작동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나라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 이 모든 것들은 한정적이지만 그래프가 지금 몇 배가 성장했죠. 이것이 가능하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하나하나 제 스토리를 좀 얘기 드리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조금 벌었습니다. 돈을 번 이유는 대리점이 됐어요. 좋아 보이죠? 대리점이 된 건요. 나한테 제품 쓰는 20명 정도의 소비자를 만들면 아까 100만 원 정도 번다고 했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만들었을 때 이렇게 소득을 법니다. 그렇게 소비자를 만들면서 굉장히 행복했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흘러서 돈을 조금 더 벌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돈을 조금 더 벌었냐면 내가 대리점이 됐죠. 그리고 나처럼 대리점 할 사람들을 1대 대리점들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초창기 저희 그룹 미팅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아침에 그룹 미팅을 했어요. 저희 스폰서님들이 다 대구에 계시거든요. 다 대구에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저희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 미팅을 저희끼리 하면서 1대 대리점을 만들면서 행복하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버는 것 플러스 1대 대리점의 레버러지를 통해서 소득이 증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씩 시간이 흘러서 소득이 조금씩 증가했죠. 증가했습니다. 내가 만든 1대 대리점이 2대 대리점을 만들고 2대가 3대 대리점을 만들고 4대가 5대 대리점을 만들면서 대리점이 조금씩 확장되면서 2020년도에 100만 장자가 됐습니다. 2020년도 100만 장자, 100만 달러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시작해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번 돈을 포함해서 누적 100만 달러를 번 거예요. 그렇게 100만 장자가 되고 나서 소득이 더 증가했습니다. 소득이 더 증가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보니까요, 더 많은 인원이 같이 행사에 참여할 팀이 형성이 됐더라고요. 내가 만든 대리점, 1대가 2대를, 2대가 3대를, 3대가 4대를, 5대는 6대를 대리점이 더 확장이 되면서 그룹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던 2020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저희는 성장을 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할 때 저희는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성장한 게 아니고 뉴스킨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만들 수 있는 건 제가 대단해서,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뉴스킨의 보상이 대단하고 뉴스킨의 제품력이 대단하고 그런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2023년 어떨까요? 2023년. 2023년에 저희가 한국의 상반기에 티아미가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웰스파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티아미 상반기 3월 달에 티아미라고 하는 제품을 오픈을 했을 때 하루 만에, 딱 하루에 저희 그룹 내에서 1000세트가 나갔습니다. 1000세트. 이 1000세트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가 사업을 시작했다. 하루에 티아미를 4세트를 유통한다라는 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한 달에 4세트를 유통했다. 티아미를. 한 달에 4세트를 유통한다. 티아미를 잘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렇게 잘하는 일을 1년 연속으로 쭉 꾸준히 1년에 하루에 한 달에 4세트씩 1년 동안 꾸준히 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되게 잘하는 거죠. 꾸준히 잘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 달에 4세트씩 1년씩 유통하면 1년 48개의 TRM를 유통하게 되는 거죠. 약 50개. 그렇게 1년 동안 50개 TRM를 유통을 10년 동안 하면 몇 개죠? 500개요. 20년 동안 유통하면 몇 개요? 1000개입니다. 한 달에 4세트씩 20년 동안 유통해야 되는 1000세트. 그 누군가한테 20년을요. 저는 TRM가 오픈날 3월 딱 하루 만에 1000세트가 유통이 됐습니다. 앞서 프랜차이즈 레버러지 제가 설명드렸죠. 맥도날드 가게 사장, 누군가한테 하루가, 누군가한테 10년이다, 누군가한테 열흘이, 누군가한테 100년이다. 그게 레버러지의 핵심이다. 어떻게 사는지가 달라진다. 시간과 돈을 소유할 수 있는 직업이다. TRM를 통해서 레버러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웰스파를 통해서 레버러지를 경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9월 14일 날 이제 곧 오픈을 하는데요.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해오면서 이 제품만큼 가슴이 떨린 적이 있었나 싶어요. 야, 진짜 그냥 LTO나 어떤 선판매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이 제품을 통해서 앞으로 뉴스킨이 정말 많이 변화하겠구나라는 게 기대가 되는 제품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걸 바꾸겠구나. 내가 사용하면서도, 내가 누군가를 체험을 시켜주면서도 웰스파에 대한 제품에 대한 부분은 아마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고 듣고 계실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죠. 이 제품이 단순히 좋다가 아니고요. 어떻게 좋은지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제품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강력한 레버러지를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소득과 레버러지, 소득과 시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자 하는 거 원하는 분 없을 겁니다. 돈과 시간 동시에 소유하고 싶다면 반드시 그러한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요. 그러한 일을 선택해야 되고 그러한 직업과 그러한 일은 레버러지라고 하는 걸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레버러지가 어떤 것이 가장 길고 튼튼한 레버러지를 갖고 있는지, 레버러지가 있지만 그 레버러지가 너무나 약하다면, 아니면 그게 깨졌을 때 리스크가 너무나 크다면, 레버러지가 있지만 그 레버러지가 너무나 짧아서 내가 그걸 경험하기 어렵다면, 그 일보다는 리스크가 없으면서 아주 강력하고 아주 긴 이 뉴스킨이라는 직업을 선택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실 겁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러분 뭘 선택하실래요? 첫 번째는 월급을 300만 원씩 받는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달에 1원을 주고요. 두 번째 달에 2원을 주고, 세 번째 달에 4원을 주고, 네 번째 달에 8원. 어떻게 주는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월급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둘 중에 일을 선택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무조건 어떤 걸 선택하든 3년을 근무해야 됩니다. 3년. 하루에 10시간씩 주 5일 동안 3년을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 1번을 선택할래요? 2번을 선택할래요? 김민지 사장님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2번. 네, 느낌이 오죠? 제가 왜 이런 걸 질문할까? 2번이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2번을 선택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진짜 이게 실제라면 2번을 선택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그거 어렵지 않죠. 주 5일 동안 10시간, 50시간. 한 달에 200시간. 한 달에 200시간씩 열심히 일했는데 첫 달 월급이 1원이네. 이 기분 나쁘죠? 그래도 우리가 2번을 선택했으니까 두 번째 달 또 열심히 일했어. 2원을 받았네. 세 번째 달에 4원을 받고 뭔가 이거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겠죠? 이거 선택할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번 보자고요. 내가 1번을 선택했을 때 얼마를 버느냐? 1번을 선택하면 300만 원씩 36개월 일하게 되면 총 1억 800만 원 법니다. 1억 800만 원. 그러면 김민지 사장님, 2번을 선택한다고 했죠? 2번은 얼마 정도 벌 것 같아요? 1원, 2원, 4원, 8원, 16원 이렇게 번다면 얼마 정도 벌 것 같아요? 그냥 찍으십시오. 100만 원, 100억? 10억? 10배 이상? 10배 이상. 그러면 한 10억 정도? 10억에서 20억 정도? 그렇게 얘기하신 거네요. 한번 보자고요. 이번에 총액이 얼마인지. 볼게요. 1원, 2원, 4원. 그렇게 12개월이 되면 드디어 1년이 됐을 때 2,000원을 받습니다. 아, 대박이죠? 200시간 일해서 2,000원을 받아요. 시급이 10원입니다. 10원. 이게 1년 동안 일했을 때 받는 돈이고요. 그렇게 일을 계속 하다 보면 21개월 차에 드디어 월급이 100만 원이 됩니다. 월급이 100만 원이 돼요. 그렇게 24개월이 되면 100만 원이 800만 원이 됩니다. 괜찮죠? 이제부터 좀 괜찮죠? 볼게요. 25개월 1,600만 원 월급입니다. 26개월 3,300만 원, 27개월 6,700만 원, 28개월 1억 3천만 원 월급입니다. 29개월 2억 6천만 원, 30개월 5억 3천만 원, 31개월 10억 월급입니다. 월급이에요. 32개월 20억, 33개월 40억, 34개월 80억, 35개월 170억, 36개월 340억이 됩니다. 첫 번째 달부터 36개월까지 총 그 금액을 더하면 얼마를 버냐? 680억을 법니다. 1억 800만 원이 있고요. 680억이 있습니다. 앞서 질문 드렸죠? 둘 중에 뭘 선택하실래요? 둘 중에 뭘 선택하실래요? 이걸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1번을 선택한다? 너무나 많죠. 너무나 안타깝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간과 그리고 돈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삶이 있다면 2번을 보셨다면 반드시 2번을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뉴스킨입니다.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대학교만 다녔던 사회적 경험이 없었던 제가 뉴스킨을 만나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뉴스킨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레버리지가 있는 뉴스킨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지은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에 2번을 선택하셨던 분들은 지금 가슴이 막 두근두근 저처럼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요즘 경제적 자유를 위해 노하우를 알려준다는 강의가 온라인에 참 많은데요. 오늘 이 시간은 어딜 가서 상당한 돈을 내고도 듣지 못할 어마어마한 내용을 알게 된 시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과 돈을 동시에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된다는 걸 강조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이걸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아까 말씀하셨던 1번과 2번처럼 어마어마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근데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게 되신 여러분들은 시간적 그리고 재정적 자유를 위한 방향으로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게 되셨고요.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